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검찰도 곽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이 아버지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건데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뇌물과 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집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이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 2세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채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보상과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월 급여는 200~300만 원 수준. 그러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3월 5년 9개월 만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50억 원이나 받아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들 곽 씨는 과도한 업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하지만 산재는 신청한 적도 없었고 이명 등에 시달렸다는 병채 씨가 조기 축구에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아버지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며 시민단체 등이 곽 의원 부자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화천대유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퇴직금 산정 경위부터 따져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곽 의원과 퇴직금 간의 대가성이나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곽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조사 역시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도 고발인 조사에 이어 병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경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병채 씨나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검찰이 유 씨를 체포해 관련 의혹들을 집중 조사했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소영 기자, 검찰 조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유동규 씨에 대한 두 번째 조사는 3시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요. 검찰은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유 씨를 붙잡아왔기 때문에 최대 48시간인 체포시한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건데요. 오늘 조사가 7시간 정도 만에 비교적 일찍 끝난 것도 아마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둔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또 관심이 쏠리는 게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제출한 녹취록인데요. 그 녹취록에 유 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 파일에 담긴 걸로 알려진 유 씨 관련 의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유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에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 씨 측 변호인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사장을 그만둔 뒤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빌린 금액도 1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유 씨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 씨는 당초 정영학 회계사를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적으로 통화한 바도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정 회계사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처음 조사한 어제 정 회계사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두 사람 간 대질 신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씨 밑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사업자 선정 등을 주관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어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미국의 거대 제약사 머크가 알약을 개발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약을 먹은 사람들의 입원 비율이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The data are impressive. There was a 50% diminution. 코로나 환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머크사 알약을 먹은 환자는 7.3%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반면 가짜약을 먹은 환자들은 14.1%가 입원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머크사는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데이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8주 안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미플루 등장으로 신종플루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것처럼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이미 증세가 심각해져 입원한 환자에게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되던 것과 달리 알약은 감염 초기에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y could go to their pharmacy and take their medication the way they do other medicines. This would allow us to treat many more people much more quickly. 가격은 미국에서는 한 명 치료분이 $700, 83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머크 측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인도의 여러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저소득 국가에 저렴한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크 측은 올해 안까지 1,000만 회분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벌써 170만 회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치료제일 뿐 감염을 예방하는 건 백신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 속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며 누적 득표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 부산에 조명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도 과반을 확보했군요. 네, 이변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제주에 이어 이곳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5.3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후보는 33.62%, 추미애 후보 9.74%, 박용진 후보 1.30%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도 53.51%로 올라갔고 2위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도 12만 8천여 표, 18.84%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던 이재명 후보는 투표 결과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당대표 시절 가덕도 신공항을 주도하며 부울경 지역에 공을 들였던 이낙연 후보는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책임이 마치 저한테 있는 것처럼 선동해보지만 그런 게 통할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어리석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일정 여전히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내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수도권인데다가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나오는데 내일 결과를 보면 결선 투표가 열릴지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역 순회 경선은 오는 10일까지 이제 수도권 3곳만 남았습니다. 내일은 인천에서 수도권 첫 경선이 펼쳐지는데요. 2차 선거인단 49만 명의 투표 결과도 발표됩니다. 내일 두 후보의 투표 결과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와의 결선 투표까지 이뤄질 것이냐 대략적으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이 치러진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새벽까지 유흥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업은 외부에서 여성 손님을 차로 태워 데려가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이뤄졌는데요. 이미 몇 달 전 룸살롱 영업을 하다가 적발까지 된 곳이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 한 여성이 승합 차량에서 내리더니 남성의 안내를 받으며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조금 뒤 같은 곳에 또 다른 여성들이 나타나고 남성들도 같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안 열시면 방등 개방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방마다 서로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성 손님 20명과 남성 접객원 43명 등 6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업주는 여성 손님들을 업소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1km가량을 도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초중반 남성을 끌어모아 호스트바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재개한 건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흥 종사자를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 남성 접객원만 두고 있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업주는 3개월 동안 2차례나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감염병 예방법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